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다우가 0.3%, 나스닥 0.6%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런 움직임이 좀 강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6% 빠졌는데요. 장중 한때 1.2%까지 밀리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아시겠지만 빅테크 기술주들이 많죠. 그 중에서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많습니다. 이 반도체와 AI 관련주가요 하락을 주도했다고 하네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에 3.2%까지 빠졌었고 종가는 1.2%, 1.5% 정도로 마감을 합니다. 이 반도체 지수들이 시장을 이끌었죠 올해.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아직 AI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아직도 AI는 초기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발전해서 주가는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서 그 내년 2월부터 과격한 관세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시장을 예상하고 있죠. 얼마 전에 스캇 벤센트라는 재무장관이 되면서 약간 온건적 대응이 있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어서 주가를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트럼프는 관세 정책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뭐 전략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반도체 수출입에도 타격을 입는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로 인해서 뭐 올해 이익 부분을 이익 실현을 미리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그게 좋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관세 정책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출하는 나라들은 그 관세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산 생산품이 더 소비가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생산을 해서 소비를 시키게 유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돈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또 미국 공장을 짓게 되면 공장에서 일할 근무자들이 다 미국인이 되겠죠. 그럼 고용도 창출이 많겠죠. 근데 또 보조금을 안 준답니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영세 기업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너무 손실이 많은 나라들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관세 정책은 양날의 칼일 수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수십억도 아니고 기껏해야 3억 인구인데, 그렇죠? 전 세계 70억 인구 아닙니까? 전 세계가 미국을 상대로 수출 중단하고 수입 중단해보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집니다. 물론 강대국이라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각 나라별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트럼프도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지 않겠냐. 유로존도 계속해서 고관세를 얘기하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고관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주한미군 있어도 우리는 못할 거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살려면 방법을 찾아야겠죠. 어쨌든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뭐 자기 나라를 위한 정책을 피겠다 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로 인해서 트럼프도 어느 정도는 양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쫄아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60% 플러스 10%라는 뭐 관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10,000원짜리 17,000원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황당하긴 한데요. 어쨌든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월 대비 0.3%가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 2.8%가 상승했습니다. 전부 일단 예상치는 부합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66%. 12월 달에 FMC 마지막 FMC가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50%대였습니다. 근데 60%대로 올라섰습니다. 개인 소비세 준하세가 뭐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는 유지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트럼프가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글쎄 하락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상승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전 세계 시장은 트럼프 때문에 그 트럼프 정책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다우의 흐름을 좀 볼면요. 다우는 장중할 때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0.3%. 그러다가 마이너스 0.31%라서 하루를 보면 종가상으로 최저가가 돼버리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에는 뭐 큰 영향이 없는 흐름이고요. 나스닥은 횡보 중입니다. 계속 횡보 중인데 21선 값인 마이너스 1.2%까지 왔어요. 18,930 터치하고 올라왔습니다. 터치하고 올라와서 아랫꼬리가 생기며 마감했죠. 나스닥은 여전히 뭐 목표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겠죠. 다우가 월봉상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딱 추세에 걸쳤거든요. 여기 딱 걸쳐있는 상태예요. 이게 만약에 맞다, 이게 고점이라면 12월 달부터 옆으로 기는 거나 뭐 약간 눌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 분석이 있을 수 있겠죠. 환율을 좀 보시면 원달러는 어저께 본장에 1397원에 빠졌습니다. 97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391원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6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장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선물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야간 선물은 1시간 정도의 갭이 있죠. 그래서 눌리는 것과 되돌린 부분을 반영을 안 했는데 환율이 반영을 하는지 봐야 됩니다. 환율이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제가 예상한 대로 주가는 예상 밖으로 상승을 할 수 있죠. 특히 오늘 우리나라 위클리 만기입니다. 그렇죠? 위클리 만기는 또 어떤 쪽으로 튀어오를지 모르는 게 시장의 모습이다. 해석도 해야 되겠죠. 해외 지수를 중에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밀렸죠. 62선까지 밀렸다가 올라왔습니다. 추가로 하락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부분은 있지만 엔비디아가 추가 하락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실적 좋게 발표하고 4분기 가이던스를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내보냈는데 가이던스가 조금 떨어지죠. 근데 시장 예상치가 너무 높았거든요. 그 부분도 블랙웰이나 뭐 그런 부분이 생산을 많이 하게 된다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테슬라는 계속 고점 부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한 80%는 동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엉망진창이거든요. 뭐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당연히 경제학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재정 건전성 때문에 국민들의 피폐해지는 생활, 그렇죠? 내수 부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나 금통위원들이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앉아서 회의할 게 아니라 시장으로 들어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시장을 가보든지 기업을 가보든지 거기서 한두 달 한번 일해보면 압니다. 아, 지금 상당히 위험하구나. 은행권에 가서 대출받는 사람들의 생활들을 찾아보면 지금 숫자로는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숫자로는 뭐 금리나면 안 되고 재정건설은 안 되고 이러지만 실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지금 도매업자들이 15만 명이 그만뒀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유튜버 중에 일반인 유튜버 중에서 가장 유튜브 구독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찌왕이라는 사람인데 물론 개인적 사정이 있었지만 찌왕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체를 멈춰섰습니다.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부도인지 폐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금통위가 생각을 달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금리 인하를 못한다면 참 우리나라 암울하다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가 어저께 그 외국인의 매도를 했죠. 기관은 샀고 외국인 매도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국내자 하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칩스법을 바이든이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미국 경기를 살리고 외부 기업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보조금 없이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건 아니죠. 그래서 좀 바이든이 미리
지금 돈을 지불하려고 막 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64억 불 정도 보조금이고요. 하이닉스 4.6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월 20일 전에 뭐 그 부분에 점검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자기 정책이니까 정책을 피고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빨리 보조금이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장 짓는 곳이요 공화당 텃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하게 시장이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